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장은 상당한 자신감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도주 논리에 근거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현 장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 장세의 끝이 어딜지 분석해 보겠고요. 삼성전자 대체주 두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저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어떤 유동성 힘으로 밀어붙이는 장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 지난 리먼 사태 이후에 5년간에 걸쳐서 3조 달러를 풀었다고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2020년도에 3조 달러를 풀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 개입되어 있는 유동성이 얼마큼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과열론도 얘기가 나오고 또 위기론도 서서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을 갓돌파했기 때문에 좀 위축되기보다는요, 자신감이라든가 용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현 장세는 이제 미국 연준이 현 장세의 출발, 그리고 현 장세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이제 장세가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금리 양적 완화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양적 완화에서 축소 얘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전략가라든가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얘기, 양적 축소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시그널들로 인해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간략하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어떤 단순화의 어떤 기준이 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는 삼성전자 거래 상토 6천만 주대를 얘기하겠는데, 자, 오늘 이후부터는 제가 거래 상토를 7천만 주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7천만 주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고요. 실제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많이 오른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대체주인데요. 삼성전기는 우리가 납득이 갈 텐데, 현대차 같은 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를 비교 분석을 해보게 되면 거의 현대차 같은 거의 삼성전자와 같이 동반 상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흐름도 저는 이제 이번 흐름도 이제 결과적으로 같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반 상승한다고 보고요. 지난번 방송에서는 제가 삼성전자를 호랑이라든가 사자 정도에 비유했는데요. 현대차는 그렇다면 표범 정도, 최소한 표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월봉이 되겠는데요. 이제 역사의 고점은 2600포인트를 이제 갓돌파했죠. 주가가 이제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얻기 이제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으로 주가가 못 오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대기 매물, 본전 매물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점을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은 물려서 파는 세력이 없는 거죠. 그것도 굉장한 어떤 프리미엄이 없고, 또 이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만한 유동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동성, 혹은 이제 이 유동성에는 이제 거품도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거품을 우리가 좀 즐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는 사실 사기가 만만치 않죠. 자꾸 이제 펀더멘털 얘기하면은 사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용기라든가 자신감, 이런 요소들을 지금 시장이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2000년대 중반이죠. 대략적으로 한 2005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까지 당시에는 이제 소재 산업재라고 하죠. 조선, 철강, 기계, 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당시 소재 산업재가 이제 시장을 지배할 때는 삼성전자, 현대차는 오히려 못 갔어요. 3년 동안 못 갔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당시 이제 소재 산업재가 시장을 지배한 것은 우리가 논리는 잘 알죠. 중국이 그동안 이제 닫혀있던 문을 이제 풀어버린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소재 산업재를 말 그대로 다 빨아먹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네 종목이고 연봉을 보고 있는데요. 2005년서부터 2007년까지죠. 2005년, 6년, 7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좌상단이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연봉상 보면은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00%가 넘게 올라갔죠. 60만 원까지 갔으면 2000%가 올라가는 거죠. 200%가 아니라 2000% 가까이 올랐고, 오른쪽이 이제 포스코인데,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17만 원에서 76만 원. 그리고 이제 두산중업, 좌하단이 두산중업인데, 두산중업이 또 물건이었죠. 9,000원에서 15만 원. 오른쪽에 이제 그 롯데케미칼입니다. 4만 원에서 47만 원, 10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시대적 주도주 어떤 메커니즘, 주도주 논리는 다 일치합니다. 그 뭐 어떤 시대든 어떤 국가든 다 상관없이 일정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단지 이제 시대별로 주역만 바뀌는 거죠.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중반에는 소재 산업재, 조선철강기계화학이 시장을 지배하고 주도했다면, 지금 장세는 저는 4차 산업혁명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적 주도주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뭐 실수 아닌 실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뭡니까, 삼성 SDI 주식을 저희가 한번 팔고 주가 좀 더 올랐는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직원들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뭐 LG화학도 그렇고,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사실 뭐 100% 정도밖에 뭐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제가 또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설프게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여하튼 간에 삼성 SDI 혹은 이제 LG화학도 다시 지금 주력주에 편입시킬까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 청취라고 계신 회원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체주죠. 지금 삼성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삼성전기가 되는데, 제가 삼성전기 여러 차례 이제 방송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멀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그런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하고 시가총액이 게임이 안 되죠. 삼성전자는 이제 400조 대고, 삼성전기는 지금 뭐 12조가 안 되죠. 11조 대인데, 뭐 게임이 체급이 틀리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지더라도 오르는 파동, 상승 파동에서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많이, 수익률로 따지면 삼성전기가 낫다고 보는 거고요.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저는 삼성전기 우선주도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전기 우선주 같은 경우도 단기 매매가 아니라 좀 길게 본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차트를 비교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대비해서 한 6개월 정도 먼저 오릅니다. 먼저 오르고 삼성전기가 이제 후발로 따라오르죠.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오르면서 삼성전기를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로 주도주라는 것은 이제 견인 효과가 있거든요. 견인 효과가 없는 것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주도주는 동생주들, 아우 주식들을 이제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죠. 맏형이 잘 나가면 둘째도 잘 나가는 거고, 막내가 대체적으로 이제 사고뭉치들이 많은데, 막내까지도 사고뭉치 막내까지도 이제 뭐 가게라도 차려주고 사람구실하게 만들죠. 맏형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시대적 주도주라고 보는 거죠. 자, 하여튼 삼성전자가 먼저 올랐지만, 수익률을 따지면 이제 삼성전기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정받을 때 또 비슷하게 이제 같이 받다가 바닥을 짜고, 이번에도 삼성전자 맏형이 역사적 고점 먼저 돌파했어요. 이제 삼성전기도 오늘자로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이제 뭐 장중에는 이제 돌파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 고점 돌파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앞서 제가 이제 뭐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제 막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7천만 주 때까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삼성전기도 당연히 이제 오를 가능성이 뭐 100%는 아니지만 오를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제 12월 2일자 보고서입니다. NH 보고서인데, 목표 가격을 22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우리 2000년대 중반에 소재 산업재죠. 조선철강 기계화 이런 것들 올라갈 때 목표 가격을 뭐 30%, 40% 많이 올려요. 50% 올랐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뭐 1000%, 2000%, LG화학 같은 거 뭐 3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거 한해서만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 이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개 사업부죠. 컴포넌트 사업부, 모듈 사업부, 뭐 기판 사업부인데, 컴포넌트 사업부가 이제 MLCC입니다. MLCC가 전체 세계 사업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40%대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70%거든요. 우리가 삼성전기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MLCC라고 봐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카메라 모듈도 업황이 좋습니다. 기판 사업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핵심은 이제 MLCC고, MLCC 업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주가에도 이제 반영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자, 특히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에는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1000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는 15,000개 이상이 되는,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 들어가고, 또 가격도 스마트폰용보다는, 전기차용이 훨씬 더 비싸더라고. 많게는 뭐 비싸기는 뭐 10배까지 비싸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재고 조정에 따라서 MLCC 출하량 및 마진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4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이제 업황도 호조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이유라고 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건 제가 별개로 캡처를 잡은 건데요. 지금 이제 MLCC 시장 점유율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죠. 1위가 이제 무라타입니다. 무라타 제작소로죠. 무라타 제작소는 뭐 세계적인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라타 제작소가 지금 점유율 40%고,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 유대인이 15%고, 기타가 20%인데 그 20%에도 한 15%가 일본이요. TDK를 포함해서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하튼간에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기가 점유율을 25% 차지한다는 건 대단합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대략적으로 PBR이 퍼가 대략 한 20배 가까이 됩니다. 좀 올랐기 때문에 한 20배 되고, 무라타 같은 경우가 한 6, 7배 정도 되는데요. 다이오 유덴 같은 경우가 한 4, 5% 되거든요. 무라타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는 것은 제가 이해 안 하겠는데, 지금 점유율 15% 정도에 불과하는 다이오 유덴이 지금 퍼가 5, 6% 된다고 해서 도저히 제가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전체 점유율 면에서 소니에 떨어지지만 기술력 면에서는 이제 삼성이 훨씬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백그라운드 기업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어찌 보면 무라타라든가 혹은 다이오유덴 대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가치가 좀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 7,340억,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7,800억, 내년에 9,000억, 그리고 이제 2022년에 1조는 돌파할 거라고 하는데, 이 영업이익 흐름은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금이 7천억대입니다. 삼성전자 대비해서 워낙 가볍죠. 시가총액이 뭐 11조대인데 가볍기 때문에 오를 때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 점을 우리가 좀 투자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요 그림이 좀 재밌습니다.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 아래가 현대차인데요. 지금 연봉입니다. 연봉. 2000년서부터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서부터 연봉이니까 연봉 봉 하나가 이제 1년이니까 20개가 있겠죠. 2001년도에 위에가 삼성전자고 아래가 현대차거든요. 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현대차가 뭐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어떤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하여튼 2001년도서부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제가 오른 것은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2005년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5년간은 같이 상승했고, 2006년도서부터는 이제 같이 빠졌어요. 이때가 뭐냐면요. 2006년, 7년, 8년이 앞서 우리가 봤죠. 소재 산업재질이 급등할 때예요. 조선철강 기계화학이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최소한 1000%, 2000%, 3000% 올라갔거든요. 역으로 보면 우리가 수급의 어떤 역학관계 혹은 주도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당시 조선철강 기계화학들이 급등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고 그런 거죠. 만약에 당시에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현대차도 많이 올랐다면 소재 산업재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 올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설프게 우리가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 전통 소재 산업재,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수가 1000에서 2000 올라갔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수가 100% 올라갔으니까 소재 산업재가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자, 그리고 2009년도서부터 4년 동안도 같이 올랐어요. 현대차는 한 5년까지. 이때 뭐냐면 현대차는 이제 차화적 논리로 간 거고, 삼성전자가 또 많이 올라간 것은 이때 이제 스마트폰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어떤 위기의 돌파구를 또 찾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2013년 이후에는 동시에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을 이제 계속 풀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서부터 이제 뭐 한 5년 동안
풀었고 2019년까지도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죠. 여하튼간에 2019년도에 현대차는 하방 경직을 보이고 삼성전자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오른 게 2016년, 17년 오른 게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죠. 삼성전자가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었어요. 현대차는 별 볼일 없었죠. 글로벌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자, 그랬다가 2018년도에 이제 가치총 받고 그 이후서부터 삼성전자는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이제 후발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태까지 흐름을 봐서는 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3년 정도 오른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태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현대차하고 상승 흐름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가 우리가 그 현대차 하면은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전기차, 수소차 이런 그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는데 거기 플러스 자동차 역시도 지금 자동차 안에서 음악 듣는 거는 뭐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뭐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뭐 쇼핑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제는 디바이스 하나로 우리가 좀 그 디바이스 하나로 또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요즘에 그 인포테인먼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그 감안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력한 어떤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죠. eGMP라고 있습니다. eGMP. 그것도 굉장히 지금 글로벌에서 한 2개, 3개 업체만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그 현대차가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8월 달까지 18만 원 고점을 찍고 4개월 동안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거든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거죠. 그래서 4개월 동안 충분히 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오르는 파동에서 현대차가 못 갑니다. 삼성전자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받으면 현대차가 올라가는데 지금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좀 제법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월서부터는 산타레는 현대차가 상당 부분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자, 영업이익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3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7조 원 정도. 대부분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7조 원들을 다 전망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7조 원 가까이 나오면 주가는 올해 카카오라든가 혹은 이제 올해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결정적인 근거는 영업이익이 급증했던 거죠. 뭐 100% 가까이 혹은 100% 이상 급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만약에 내년도에 이 정도 최소한 6조 원을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가죠. 최소한 이제 월봉 보면 역사적 신고점이 지금 이제 27만 원이거든요. 최소한 27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한 50% 정도는 도모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우선주를 제가 추천하는데 방송 자체는 이제 그 보통주도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보통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삼성전자에 의한 장세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끝나면 끝나는 거고, 하여튼 결자해지 원리대로 삼성전자가 거래상도 7천만 주가 터지게 되면은 매수의 극점, 우리가 바잉 클라이막스죠. 계속 사자 위인데 어느 순간에 주가가 갑자기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집단사가 동시에 매수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그게 만약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치죠. 10만 원인데 주가가 11만 원, 12만 원 올라가려면 11만 원에도 12만 원에도 15만 원에 사주는 새로운 어떤 그 매수력이 나와야 되는데 살 사람들이 다 샀다는 거죠. 매수의 극점이라는 거죠. 포화 혹은 뭐 클라이막스. 거기가 이제 대상 두고 거래량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대략 7천만 주가 터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가 나올 것이다. 근데 굉장히 화려한 장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요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최바닥에서 거래량 쌍봉이 터지죠. 하나는 이제 5,900만 주, 하나가 이제 5,400만 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5,900만 주입니다. 6천만 주 정도가 되죠. 주가가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상투와 바닥의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바닥에서의 징후는 뭐냐면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막스죠. 매도의 극점이죠. 특히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파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 멘탈이 다 붕괴가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도의 극점. 더 이상 더 팔 세력이 이제 없는 거죠. 그때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6천만 정도가 나왔거든요.
같은 결자 해지 논리 혹은 이제 같은 논리대로 바닥과 상투의 메커니즘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거래 상투가 6천만 주를 넘어서 7천만 주 정도가 터진다면 상당 부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그 상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거꾸로 환산한다면 7천만 주가 터지지 않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유동성 버블을 상당 부분 즐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어떤 이성적인 논리, 이성적인 거, 합리성 이런 것보다는 야성적 충동,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